수익 12쪽 보겠습니다. 1번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그 다음 곱셈, 나눗셈, 그 다음 앞에서부터. 첫 번째 문제에서는 괄호가 없으니까 곱셈, 나눗셈에 해당하는 48 나누기 8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괄호가 있으므로 괄호를 먼저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곱셈,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 식과 뒤에 나오는 식은 는이라는 갓다를 써가면서 순서대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순서도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선생님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는을 붙여서 꼼꼼하게 식을 계산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0 빼기 24 더하기 18 나누기 6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50 빼기 24 더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주면 됩니다. 답은 29가 나왔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해주더라. 계산을 해주면 28 더하기 21이 되겠습니다. 괄호를 계산한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서는 더하기 나누기가 있으므로 나눗셈을 먼저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8 더하기 3, 답은 31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도 똑같아요. 식의 배열은 40 빼기 24 나누기 8 더하기 5이지만 이렇게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괄호를 식에서 먼저 계산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괄호가 없으니까 그 다음 우선시 되는 게 바로 곱셈, 나눗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먼저 계산해 줬겠죠. 계산 결과를 한번 알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괄호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나누기를 해주면 순서대로 계산해서 7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는 24 나누기 8을 먼저 해줬으므로 그 계산을 해주시고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면 답은 4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결과는 오른쪽이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풀이가 맞는지 생각해보고 틀렸다면 계산 순서를 바르게 나타내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 식에서 36 빼기 18을 계산을 해서 42 더하기 계산이 잘 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식에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눗셈이 있으면 나눗셈식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잘못됐겠네요. 자, 이 부분을 고쳐보겠습니다. 먼저 36 빼기 18이 계산돼서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식은 18 나누기 3이 계산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2 더하기 6이 되고 48 되겠습니다. 5번 문장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를 천천히 읽고 구주하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책 한 권은 1,000원, 연필 한 탄은 6,000원입니다. 중기는 5,000원으로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를 샀습니다. 중기가 받은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연필 한 탄은 12자루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주하자 기억하시고요. 구하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구하는 거는 중기가 받은 거스름돈은 얼마인지를 구하겠네요. 자, 돈이 얼마이니 원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거스름돈이니까 내가 처음에 낸 돈이 있고요. 그 다음 물건을 다 사고 난 금액을 빼주면 되겠죠. 자, 식은 여러 가지로 세울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 가지고 있는 돈에서 계속 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내가 물건을 샀어요. 이 물건 사고 이 물건 사고 물건을 산 것을 모두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빼줘도 관계없습니다. 이 상황 여러분 이해되죠? 자, 식을 한번 쓰려면 주어진 조건을 좀 꼼꼼히 따져주겠습니다. 자, 공책 한 권은 이 하나라는 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라는 거를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기준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공책 한 권은 1,000원이래요. 이번에는 연필 한 타는 6,000원이래요. 한 타가 대체 얼만큼이지? 나는 한 타를 모르는데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연필 한 타가 기준이 나와 있어요. 연필 한 타는 12자루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이 연필을 살 때 보면은요, 한 자루씩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묶음으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꽉에 들어서 연필 꽉에 들어서 이렇게 연필이 쭉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필 한 타이고요. 12자루가 기본으로 들어있는 연필 한 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필 이 한 타가 6,000원이 된 상황 여러분 이해되나요? 자, 다음 조건 보겠습니다. 중기는 5,000원을 가지고 있었네요. 5,000원으로 공책 한 권과 첫 번째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를 샀대요. 연필 한 자루를 샀대요. 한 타가 아니라 나는 한 자루를 샀다고 합니다. 자, 문제 상황 이해되나요? 처음에 5,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를 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처음 5,000원이 있었고요. 내가 산 물건들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공책 한 권은 여기 공책 한 권이 기준대로 그냥 나와 있어요. 공책 한 권 1,000원. 1,000원이구나. 그쵸? 연필 한 자루를 사야 되는데 한 타스가 있대요. 아줌마 연필 한 자루 얼마예요? 연필 한 타스는 6,000원이란다. 그러면 한 자루는 얼마가 되겠니? 라고 생각했을 때 한 타에 6,000원의 가격 중에 나는 한 자루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 이 6,000원의 가격에서 연필 한 타 12자루를 나눠주면은 이 한 개의 연필 한 개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연필 한 타인 6,000원에서 12자루가 들어있는 상황을 나눠주면은 이 상황이 연필 한 자루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타의 가격으로 내가 공책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를 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를 모두 살 물건을 더한 다음 처음식에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식 이해되나요? 계산하는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괄호에 있는 식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괄호 안에서도 보니까 덧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네요. 그럴 때는 나눗셈 먼저 하더라. 계산하겠습니다. 5,000 빼기 1,000 더하기 6,000 나누기 11을 해보겠습니다.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계산할게요. 자, 앞에 60 안에 12가 5번이 들어가고요. 남아있는 숫자 00 써줘서 500원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괄호를 먼저 해주더라. 5,000 빼기 1,500원. 그래서 답은 5,000에서 15를 빼는 상황이 되므로 답은 3,500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계산했나요? 아무리 문제가 길어도 꼼꼼하게 하나씩 조건을 끊어서 따져가 주면 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잰 무게는 달에서 잰 무게의 약 6배입니다. 세 사람이 모두 달에서 몸무게를 잰다면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를 합한 무게가 선생님의 몸무게보다 약 몇 킬로그램 더 무거운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문제가 길어요. 자, 구주하자. 자, 꼼꼼히 보겠습니다. 먼저 구하는 상황 보겠습니다. 자, 세 사람이 모두 달에서 몸무게를 잰다고 했어요. 달에서 몸무게를 잰다면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를 합한 무게, 좀 길어요. 무게가. 자, 슬기와 지혜를 합한 몸무게가, 슬기와 지혜를 합한 몸무게가, 자, 몸무게가 어떻죠? 선생님의 몸무게보다 약 몇 킬로그램 더 무거운지라고 되어 있어요. 슬기와 지혜를 합한 몸무게가 선생님보다 더 어떻다는 거죠? 무거운 거예요. 더 무거운 상황이에요. 슬기와 지혜가 합한 몸무게가 선생님보다 더 무거운 상황이에요. 어디서 쟀을 때? 달에서 쟀을 때. 이 상황 이해되죠? 자, 그러면 식을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달에서 슬기와 지혜의 무게를 더한 다음에 선생님의 몸무게를 어떻게 하면 비교를 할 수 있죠?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하려면 무거운 곳에서 가벼운 것을 빼주면 우리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상황 이해되나요? 자, 문제 상황은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를 더한 다음에 선생님의 몸무게를 빼주면 됩니다. 어디에서 잰 몸무게? 달에서 잰 몸무게. 이 문제 상황 이해되죠? 그럼 차근차근 밑에 있는 표를 계산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잰 몸무게하고요. 달에서 잰 몸무게가 있는데 여기 조건이 나와 있어요. 지구에서 잰 몸무게는 달에서 잰 몸무게의 약 6배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요. 과학적인 상식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설명이 나와 있죠. 지구에서 몸무게는 달보다 어떻다고요? 6배가 더 많이 나가요. 그러면 지구는 달보다 6배가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구에서 잰 몸무게는 달에서 잰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해되나요? 자, 그럼 반대로 달에서 잰 몸무게는 어떻게 되면 되죠? 지구에서 잰 몸무게를 6으로 6배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친구는 3학년에서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문장제 문제를 좀 더 연습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구에서 잰 몸무게는 없네요. 그런데 달에서 잰 몸무게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나와 있으면 얼마든지 빈칸을 메워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달에서는 12kg이므로 지구에서 잰 몸무게는 6배가 되니까 72kg이 되겠죠. 자, 슬기는 지구에서 잰 몸무게만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달로 가면은 6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6, 48. 그쵸? 6, 8, 48. 8kg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지구에서 42kg이므로 6배가 줄어들어야 되므로 6, 42. 그쵸? 6, 7,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와 선생님 몸무게의 표를 다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구하는 거는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를 더한 거는 선생님보다 얼만큼 더 무거운지 되므로 이 상황을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슬기하고 지혜의 몸무게에서 선생님의 몸무게를 빼주면 되는 상황.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식을 쓰려면 슬기의 몸무게를 6으로 나눠주어서 이 수를 구해야 되고요. 지혜의 몸무게에서 6을 나누어서 이 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수를 더한 다음에 선생님의 몸무게를 빼주면 되겠죠. 식 쓸 수 있겠나요? 자,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달에서의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를 더한 것은 선생님의 몸무게에서 빼주면 얼만큼 더 무거운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구해보겠습니다. 슬기의 달에서의 몸무게와 지혜의 달에서의 몸무게를 위해서 슬기의 달에서의 몸무게
몸무게와 지혜의 달에서의 몸무게를 합한 것을 선생님의 몸무게로 빼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기와 지혜의 몸무게를 다 더한 다음에 달에서의 몸무게를 한꺼번에 계산도 가능하죠. 48 슬기의 몸무게와 42 지혜의 몸무게를 더한 다음에 달에서의 몸무게로 줄여주고요. 그런 다음 선생님의 달에서의 몸무게를 빼주셔도 됩니다. 식은 이렇게 써나 저렇게 써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써도 맞고요. 이렇게 써도 맞아요. 꼭 반드시 뭐 하나만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상황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써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어떤 식도 맞습니다. 답을 계산해주면 3kg가 나오겠네요. 여러분 이 문제 잘 풀었나요? 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씩 주어진 조건을 좀 끊어 읽으면 문제의 식과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식을 세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식도 문제를 꼼꼼하게 잘 보고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천천히 끊어 읽으면서 상황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은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한다 하더라도 끊어서 주어진 조건을 끊어서 꼼꼼히 읽어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식을 이해하고 잘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